네, 코하 2월 5일 목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연일 하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심리적 지지선인 7만 달러, 1억 원대 붕괴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고 알트코인도 대부분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극단적 공포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거시경제를 비롯한 경제 이슈에 주목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그러다 추세가 전환됐다, 불짝의 흐름이 보인다 하면 저희 코마워에서 정말 빠르게 짚어드릴 테니까 항상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들고 온 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웹3 챌린지 플랫폼 쇼첼의 이은주 대표,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살펴봐야겠죠. 유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2월 5일 목요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이 주황색 RSI 라인 상승했다가 중간까지만 갔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어제부터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하락 시그널 보여주고 있고요. 딱 지금 우리 시장을 이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45%, 어제 58.95%와 비슷하긴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7.67%입니다. 어제 저녁 7.16%보다 상승했는데 이게 테더 도미넌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테더 도미넌스가 7%가 넘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0.74%로 어제 방송 시 35.74%까지 올랐는데 많이 하락했죠. 중장기적으로 횡보할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2.98%로 어제 0.9%보다는 상승했지만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유튜브 한국경제TV 채널과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에서도 동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요일에 출연 중인 기자들도 입장해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채팅에 입장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첫 번째 이슈. 네, 케빈 워시 체제 과연 비트코인 암흑기일까? 이게 미국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발표되면서 글로벌 경제 시장이 꿈틀대고 있죠. 다만 금융시장에선 케빈 워시 여파가 조금 가시기는 했지만 케빈 워시가 기자회견 같은 걸 좀 피하고 있으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청문회까지 좀 입을 좀 다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케빈 워시 체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독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시장이 그동안 유동성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매파인 케빈 워시 이장이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 그 이후에 비트코인 시세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외쳐왔는데 정작 지명된 워시가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이니까 네. BTC가 침체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 전망으로 인해서 많이 시세가 많이 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래 이 후보 중에서 링 리더나 케빈 해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마구마구 외칠 것 같은 인물인데 이 케빈 워시는 좀 매파적 인물이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외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동안 금리 인하 얘기하는데 워시 이렇게. 근데 워시 이분은 에스티로더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잖아요. 네. 글로벌적인 이분이 이 기업이 트럼프 일가에 좀 후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위 부문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일가가
저희 되게 접점이 크고 그리고 이제 AI나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밝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일가와 많이 밀접한 이제 그런 정책 친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팀에는 이제 높은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걸림돌인데 이제 10년물과 30년물 금리 모두 지금 4%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높은 장기 금리는 주택금융 금리를 올리고 성장주 등의 밸류에이션을 낮추면서 자산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합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치 않는 상황인데요. 주택금리를 엄청 내리고 싶어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네. 만약 일부 투자자들이 바라는 대로 새 연준 이장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 단기 금리는 곧바로 낮아지겠지만은 네. 시장이 물가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면은 장기 금리가 더 크게 튀어서 10년물 이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네. 장기 금리 상승으로 커브가 가팔라지는 현상을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일컫는데요. 예, 워시 지명자는 양적 긴축과 AI 생산성 등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봉쇄해서 장기물에 붙는 프리미엄을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금리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난해 설파한 바 있습니다. 네. BTC 입장에서는 큰 상승장을 곧바로 만들어줄 인물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원래 연준 의장 후보로 이 해시시 되면 금리 인하를 막 할 건데 이게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우려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장기채 금리도 오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워시는 금리 인하와 함께 돈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다라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래도 뭐 순서가 있다는 말이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워시 지명자가 B컷을 단행할 경우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매파가 이제 유동성을 확 푼다. 이제 B컷을 단행할 경우에 급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뭐 이제 그런 매파 인사가 그런 시그널을 보내면요. 워시 지명자의 생각대로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물가 억제가 이뤄지거나 오히려 AI로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아서 경제 안정화가 필요한 시나리오 모두 B컷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AI가 만약에 생산성을 높이면 이 공급도 증가를 하고 그러면 물가 안정도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워시가 봤을 때 금리 50bp B컷을 내려도 되겠는데 하면서 내리면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매파가 B컷을 한다? 유동성 확. 그러면 비트코인 가자. 아, 그렇습니다.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이 B컷을 좀 단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4일 이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폭 1월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재정 기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목해야 할 거는 미국 재무부가 양적 긴축과는 대조되는 유동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재무부가 오늘 공개한 유동성 지원 일정을 보면은 3월 말까지 재무부 일반 계정 TGA라고 하는데요. TGA 잔고를 8,500억 달러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지난해 11월 9,500억 달러였던 TGA 잔고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인데요. 예, TGA는 재무부가 연준에 보관하는 정부 계좌를 뜻합니다. 네. 예, 돈을 쓰면은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예, 연준도 지난해 12월 월간 400억 달러 규모의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 RMP라고 합니다. 네. RMP를 발표하면서 양적 완화에 준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연준과 재무부가 동시에 유동성 스트레스 방지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워시 지명자가 금리 인하를 반대했다면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워시가 상대적으로 이 매파이긴 하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를 반대했다면 트럼프의 선택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한 것만큼 이 사람이 매파는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이제 정치권이나 이제 네. 경제 인사들 중에서는 워시가 꼭 매파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이기도 하고 네. 금리를 너무 완화했을 때나 아니면 너무 긴축했을 때나의 어떤 부작용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유동성 축소 그리고 이제 금리 완화 이런 양적인 그런 도구를 모두 사용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경제 상황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매파니까 이제 낮아질 거다. 이게 좀 그 코인 쪽에 많이 악영이 갈 거다. 네. 이런 건 좀 단편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ADP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좀 영향을 주는 이제
고용 둔화 이제 시그널도 고용도 나오죠. 네.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ADP 1월 민간 고용 이제 수치를 보면요, 전월 대비 2만 2천 명이 증가해서 시장 예상인 3만 5천 명을 하회했습니다. 뭐 이는 금리 인하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 고용이 좀 악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사실 워시가 금리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좀 우려했던 점이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 돈을 막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시장이 동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네, 워시 지명자가 이제 앞서서 지난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네. 뭐 금리 인하와 대차 제도를 축소해서 이렇게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목표를 얘기했는데 그쵸.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쉽진 않습니다. 상반된 정책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적자 재정에서 시장 금리를 자극하는 양적 긴축을 지금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뭐 네. 리슈어링의 여러 가지 트럼프 이제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 다 적자 재정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미국 투자은행의 웰스파고는 양적 긴축 재개보다는 지급준비금 관리 규모 축소가 보다 현실성이 있다. 이게 전망을 했는데요. 지급준비금 축소를 하려면 연준의 기존 은행 규제 체계 자체가 크게 네. 변화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만약 서클사 등의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허용하면은 은행 예금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은행의 자산이 줄고 그만큼 지급준비금 규모가 감소할 수가 있겠죠. 네. 스테이블 코인의 1대1 가치 연동으로 인해서 이제 담보로 단기 국채를 매입하면은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적자 재정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셈입니다. 네, 어쨌든 양적 긴축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양적 긴축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시선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워시는 좀 그렇게 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윤주 대표와 함께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워치를 좀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블록체인 위에 이 기록된 모든 거래와 보유 정보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고, 장기 보유자나 기관 고래들의 거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많은 거래가 기록되어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이 혼자 하려면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은주 대표가 모든 정보를 싹 모아가지고 정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코마어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과찬이 있습니다. 과찬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시간적인 좀 제약 상황이 있어서 사실 봐야 될 지표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쵸. 그중에서도 지금 시장을 좀 관통할 수 있는 데이터들로 최대한 추려와 봤습니다. 네. 간밤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에 나오면서 결국 보지 말아야 될 숫자를 오늘 오전에 봤었죠. 결국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딱 7만 달러까지 찍고 지금은 7만 1,600달러까지 반등에 나서주고는 네. 있습니다만, 지금 원화로도 1억 원이 깨지네 마네하는 이야기들로 시장에 엄청난 패닉셀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 전에 네. 이은주 대표가 저한테 네. 준호 앵커 우리 끝났어 이래가지고 뭐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이 이만큼 무너졌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시장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네. 지금 지표상, 온체인 지표상 정말로 시장이 끝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확인 사살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 Z스코어라는 지표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7만 1,000달러인데 Z스코어가 2.24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2.24인데 이게 지난 202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네. 이 Z스코어라는 건 장기 로그 대비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비싸게 혹은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한마디로 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PER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 2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거의 최저점에 와 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다, 이렇게도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뭐 반등의 신호다라고도 말씀드리기도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사이클상 과거와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를 놓고 봤을 때 네. 그래도 가격 자체는 지난 과거 고점 대비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격이 위에 있기는 해요. 그쵸. 6만 달러까지 내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장의 성숙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비트코인이 하루에
10%, 20%씩 급락하는 날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3에서 5% 정도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예전에는 하루에 뭐 10몇 %씩 그쵸.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변동성이 더 심했을 때. 네, 근데 기관 지금 없었을 때. 맞습니다. 네. 그런 구조적인 붕괴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게 추가적인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네. 지금 시즌 때 매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에 잘 들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증빙 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 지표들을 통해서 또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온체인 데이터들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온체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약세장 한가운데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이 코인베이스의 물량은 우리가 흔히 미국 기관들의 자금이다 이렇게 풀이를 그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미국이 팔고 있다. 미국 기관들이 던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근데 마이너스예요? 지금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와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좀 약 프리미엄, 약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이제 마이너스 지수로 돌아선 상황이라 미국 쪽에서의 수요 부진이 이 해당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관 수급이 안 좋다. 네, 네. 그리고 이 365일 이동 평균도 결국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탈이 되면서 지금 지난 11일 이후로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과거 이 불장 때 다운 트렌드를 겪었었던 2022년 대비해서도 속도나 깊이가 상당히 큰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힘든 게 맞습니다. 지금 짱 날라가고 미장 그 날라가고 그렇죠. 코인만 못 가니까 힘들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게 상당히 조금 타당하잖아요, 사실. 근데 네. 저희는 오르지 못했는데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네.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에 들어와 있는 이제 대형 거래소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한마디로 시장 가격을 부양을 해주고 있음에도 네.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지난 사이클 대비해서 조정의 폭이 더 길게 가고 있다. 월봉 기준으로 우리가 4개월 연속 월봉이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그냥 약세의 지금 연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힘든 구간은 맞지만 늘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 구간이 엄청난 기회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물론 떠나실 분들은 떠나시지만 정말 시장에 엄청난 이제 믿음과 신뢰로 버티시는 상승할 것이라는 분들께서는 기대감. 맞습니다. 네. 언젠가 다시 올라갈 그날을 생각한다면 가치적으로는 지금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거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꼭 중요하게 보는 수급 요인 중에 하나가 왜 우리 국내 주식도 예측은 뭐 얼마 돌파했습니다. 들어올 돈 더 남았습니다. 계속 기사 나오잖아요. 그게 코인 시장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우리가 수요를 통해서 이 총알이 얼마큼 들어 있는지 체크를 하는데 네. 지금 USDT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가 공급량이 최근 60일 동안 감소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네. 게 또 체크가 되면서 말 그대로 신규 자금 유입이 시장에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 부정적이고 미국 기관도 돌아섰고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저평가 구간임이 동시에 온체인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어서 네. 지금은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이 맞고 이거를 남들이 너는 힘들지? 하는데 아닌데 우리 안 힘든데 뭐 굳이 버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힘든 거 맞아요. 힘든 굉장히 거 맞죠. 어려운 시장인 게 맞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꼭 필요한 우리가 전략들을 꼭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데 지금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일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물건님께서 성원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더 아름다운 은주님 역시 비트맥시인 저 같은 중생을 위해서 초록색 장대 양복 오늘 의상 입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시면서 오늘 비트 반등하면 은주 대표님 덕분이다. 좋습니다. 반등하면 은주 대표 덕분인 걸로 하고 자 이어서 비트코인 이슈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미 재무부 장관 베센트죠. 비트코인 구제할 수 없지만
이게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워시 리스크는 사실 좀 지나갔는데 어제 이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구제할 수 없지만 이런 말을 남기면서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이 빨간색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어떤 소식이죠? 이게 뭐 좀 한국말이 아니죠. 영어는 끝까지 뭐 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네. 뜻하지 않은 당정 논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의 자산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장면이 이제 그런 이회에서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이회 청문회에서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이 재무부가 은행들에게 비트코인이나 오피셜 트램프 같은 코인 매입을 지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은 납세자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암호화폐 약세를 만든 어느 정도 요인이 있잖아요, 맞죠? 네, 뭐 이제 어쨌든 책임을 약간 이제 분리한 부분이니까요. 뭐 엘사바도처럼 뭐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뭐 이제 그런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쵸. 뭐 약간 책임을 분리하는 말을 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제도를 옹호한 점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네. 베센트 장관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는 납세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자산 압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압류돼 있는데 이 중 5억 달러를 보유한 결과 150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네. 이를 30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 압류 자산의 가치 상승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는 트럼프의 지적 행보에 비트코인 시세를 연동한 셈입니다. 외국에서 불법 자금 하는 애들 잡아가지고 비트코인 압류했는데 그게 지금 가치가 네. 높아졌다 하면서 우리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부가 이렇게 뭐 법 집행기관에 뭐 이런 거를 강조할 약간 이유는 약간 내러티브는 적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이거는 정부가 공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대신에 몰수된 비트코인을 정부 자산으로 보유해서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외환 보유고를 구축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법의 집행기관에서 가져온 거 말고 미국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보유해 주겠다라는 말이 나왔어야 약세 시장을 좀 전환을 시켜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슈 좀 살펴봤고 이어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현재 유동성이 어떤지 살펴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또 유동성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유동성을 중요하게 체크해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현물 ETF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ETF 추세들이 사실 좋지는 못합니다. 지속적인 대규모 자본 유출이 현물 ETF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도 추가적인 유출 사태가 있었지만 지난 2월 2일에 특히 블랙락의 현물 비트코인 ETF인 IBIT를 통해서 엄청난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 네. 실제 이 블랙락이든 전반적으로 ETF에서 자금 유출이 기록된 날에는 비트코인이 실제 현물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큰 손들의 자금 물량이 빠져나갈 때마다 코인 시장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 안에서도 비트코인의 유입량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월 4일에는 14,900개 비트코인이 단일적으로 유입이 됐었는데 그 뒤로도 꾸준히 비트코인에 대한 이 유입 개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비트코인의 보유량 자체도 또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계속 팔고 살 사람들은 동시에 계속 사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들이 시장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물량 싸움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매도세가 강해서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그 청산 쪽 데이터를 체크를 해봤는데 네. 결국 이번 데이터도 현물 거래량보다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또 레버리지가 청산이 되면서 선물과 파생 쪽에 대한 변동성으로 시장의 가격 출렁임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장을 우리가 계속 좀 복기를 해보면 여태 횡보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그냥 롱롱 외치면 먹을 수 그쵸. 있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는데 이게 실패하면서 그쵸. 우르르 또 무너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현물 가격에서의 추세가 너무 이제 하방
전망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끔 추세가 꺾인 상황이라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 하락에 대한 좀 경고의 말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잔고 같은 경우도 앞에서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낸스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USDC, 아까는 테더에 대한 물량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USDC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물량을 체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기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기관들 매도하고 있고 유동성까지 축소가 되면서 어쨌든 단기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약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경고의 시그널들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동성 흐름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차트까지 좀 더 살펴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같이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핵심 하단 라인으로 나와 있는 게 딱 7만 달러인데 저희가 오늘 오전에 7만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얼마나 유의미한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하락 추세에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도 그냥 무작정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줬다가 또 더 깊이 그쵸. 떨어뜨리고 해서 하락 추세가 쭉 커지는 건데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단이 7만 달러 그리고 상단이 8만 5천 달러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반등이 뭐 올타임 하이까지 이어진다라는 느낌보다도 하락 추세 안에서의 단기적인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암울한 거는 하락 쐐기형으로 비트코인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차트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봐야겠죠. 이더리움 원래 3,000달러를 잘 지켜야 되는데 2,1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비탈릭 부테린 레이어2 개발자들 이래라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의 말을 헤드라인으로 가져오셨는데 이게 레이어2 개발자들이 좀 움찔할 만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이제 글로벌 금고 역할을 하고 네. 레이어 2가 이제 개인 투자자용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이더리움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등 이제 이더리움의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거래 데이터 처리 및 보안 그리고 검증을 이더리움 메인넷에 의존하고 네. 그에 따른 가스비를 이더리움으로 지불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레이어 2가 확장을 좀 해줘야 그로 인해서 가스비도 이제 이더리움 결제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 생태계 공동 발전하는 그림인데 네. 근데 이더리움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이더리움 레이어 2 개발자들에게 분발 촉구했습니다. 분발해라. 네. 네, 대놓고. 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팩트라와 후사카 업그레이드 이후에 수수료도 낮추고 가스 한도도 늘려서 네. 트랜잭션 기능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확장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쵸. 근데 레이어 2 프로젝트가 트랜잭션을 나눠 처리한다는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정도로 레이어 2에서 좀 그런 유령 체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일을 안 하는군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어. 실제로 그 L2비트 데이터에 따르면요, 주요 L2 서버 이더리움 이제 확장 트래픽의 뭐 약 90%를 네. 아비트럼과 베이스 같은 주요 이제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있고요. 현재 일 평균 1 UOPS 초당 사용자 작업수 이상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는 약 27개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135개 이상의 프로젝트들 중 80% 이상이 일 트래픽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 1이 이더리움의 어떤 하는 중요 네트워크고 그 위에다가 레이어 2가 얹어서 그 기업들이 이 네트워크를 잘 사용해 줘야 되는데 네. 지금 푸사카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대규모 업그레이드로 이 고속도로 속도를 빠르게 해놨는데 위에 레이어 2 하는 일하는 애들이 네.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비탈릭 그렇죠. 부테린은. 예, 그렇죠. 고속도로 쫙 깔아놨는데 네. 달려서 이제 쌩쌩 달려야 네. 생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총 예치 자산도 보면 TVL이라고 하죠. 네. TVL 역시 이더리움은 약 680억 달러인 반면에 모든 L2의 TVL을 다 합쳐도 50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러자 비탈릭 부테린은 무엇을 만들지는 각 L2 개발자의 선택이다. 예, 근데 단순히 에런을 확장하지 말고 새롭게 추가할 만한 것을 좀 생각해 내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를 두고서 이제 아비트럼 개발사인 오프체인 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븐 골드패더는 이더리움이 롤업에 적대적이라고 인식될 경우에 그 이제 이더리움의 본질은 이제 롤업
그러니까 확장성을 좀 L2가 이렇게 담당하고 이더리움 보안성을 책임지는 뭐 그런 네. 거를 약간 본질적인 흐름을 삼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본질을 깨면은 이제 기관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보다는 좀 독립적인 레이어 1 체인을 출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그런 본질이 그런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성이 있는데 그게 네. 분절된다라는 얘기랑 비슷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 2를 좀 개발자들 일해라라는 답답함을 토로한 비탈릭 부테린의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여러 기관들의 관심이 이 이더리움을 더 책임져주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떤 소식이죠? 네, 좀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요. 네. 네, 기관 투자자들 여전히 이더리움에 좀 계속 바이 더 딥, 저점 매수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그만큼 네트워크 신뢰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까지 네. 이더리움 쌓아온 거 그리고 월가와의 어떤 금융 이제 연동성 뭐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이 이더리움의 미국 자본시장 선수들이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는 점이 이처럼 L2 생태계 확장 논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 이번 주 월요일 운용 중인 여러 ETF를 통해서 4,400만 달러 이상의 크립토 관련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어떤 거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중 하나가 이더리움 재무 전략,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에 이제 이더리움 편입하고 있는 이제 톰리의 비트마인이었습니다.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플레임. 네. 네. 아크인베스트는 약 27만 4천 주를 매입했는데 이는 당일 종가 기준 620만 달러에 달한 규모입니다. 네. 이외에도 로비노드, 서클, 코인베이스 등 좀 골고루 관련 크립토 업종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톰리 비트마인 회장은 이제 보유 중인 이더리움에서 발생한 60억 달러 규모의 평가 손실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 이건 예상된 리스크다.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초창기 투자자들의 이제 그런 물량을 처리해주는 그런 출구 전략에 활용되는 엑시트 유동성 역할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네. 톰리 회장은 지금처럼 크립토 전반이 하락될 경우 단기 손실은 불가피하고 이는 인덱스 펀드에서도 일어난 일이다. 뭐 하락장을 경험하는 그런 평가 손실과 다르지 않다. 이건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다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뭐 톰리 회장은 네.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담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종목들을 다 팔았다가 다시 지금 네. 매집을 하면서 저점이 아닌가라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어떤 이제 이제 새로운 핀테크 쪽에 집중하는 네. 그런 플레이어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캐비너시 이제 연준 새 이장이 네. 이렇게 뭐 유동성을 확 푸는 그런 경우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AI로 정말 이제 그런 물가를 낮추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서 이제 그런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AI로 그런 금융 리스크가 발현될 경우에 또 중앙은행은 또 그로 인해서 유동성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AI가 어쨌든 그런 물가의 흐름을 주게 되고 이거는 필연적인 흐름이니까 그런 경우에 모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이 저점 매수가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는 거다. 네, 라고도 저는,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돈나무 언니 소식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주 대표님.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규모 청산 있던 건 아니죠? 네, 이더리움 쪽에서는 오늘 제가 좀 현물 데이터를 들고 왔는데 네. 거래소 안에서 이더리움의 유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냐. 지난 2022년 이후 최대치까지 거래소 유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바이낸스로 유입된 이더리움의 개수가 무려 163만 개를 돌파하면서 최근 들어서 패닉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바이낸스 유입량을 통해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거래소로 유입했다라는 게 사실상 저희가 매도의 시그널로 보기는 하지만 그쵸. 뭐 거래소 안에서 스테이킹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 시점에 한 번 더 꼬아서 남들 팔 때 난 스테이킹을 하겠어. 스테이킹해서 혹시 이자 받겠어. 맞습니다. 혹시 팔아버릴 내 자신을 사전에 타전하는 거죠. 팔지 못하게끔 내 물량을 스테이킹해서 딱 방어를 해놓고 그걸로 이자도 받고
이제 내년에 딱 어. 열어봤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행복하게. 아, 이더리움 안 팔길 잘했다. 10배 맞습니다. 올랐네. 약간 내가 이런 나를, 식으로. 맞습니다. 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차라리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이나 하자 하고 던진 물량이라고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가지 네. 시나리오가 있지만 근데 가능성은 매도가 높죠. 훨씬 높죠. 네, 제가 그냥 한번 좋은 소리 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 다들 힘드실 것 마음이 같아서 아프니까. 네. 네, 최대한 희망 회로로 좀 돌려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어쨌든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건 시장에서 매도로 풀이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뭐 즉각적으로 다 매도해서 가격이 내려간다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테이킹에 대한 물량일 수도 있고 정말 소수일 것 같긴 하지만 혹은 단기 트레이딩이나 유동성 재배치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다라는 배경을 두고 보더라도 네.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은 유입량이 지금 거래소로 쏟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네. 변치 못할 사실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중요한 중요한 건. 그 안에 네. 레이어 2 이래라 이래라 했던 비탈릭 부테린이 창립자가요? 본인이 아, 팔고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하다. 근데 이거 다 걸리잖아요. 우리 그쵸. 업계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내가 없잖아요. 팔겠다고 누르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와. 근데 최근 비탈릭 네. 부테린 공동 설립자의 지갑에서 지금 이더리움이 대량으로 이체가 되면서 야 오죽하면 창립자도 파냐라는 지금 말이 나오면서 이대로 또 이더리움에 대한 정말 투매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 비탈릭 부테린은 팔아서 지금 손실권은 아니에요. 2,200달러의 평균 매도를 했는데 네. 지금 이더리움 2,100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지금 파셔가지고 손실은 안 보셨어요. 지금 그쵸. 어쨌든 비탈릭이 3일 동안 2,7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매도하면서 시장에서는 네. 아 이거 하락 신호다. 아, 그리고 뭔가 알고 있다. 말 그대로 내부자잖아요. 그쵸. 완전 내부자가 내부자 오브 던졌다고요. 내부자. 자기 거잖아요. 네. 던졌어요. 그럼 아. 이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레이어 2한테는 죽어라 일하라고 일야 노동의 책제를 가해놓고 네. 자기는 이제 뒤로 팔고 있는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 이더리움의 가격은 다행히도 2,100달러 선에서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과 동일합니다. 하락 쐐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어서 네. 당연히 그 쐐기형 패턴 안에서는 반등도 주지만 결론적으로는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핵심 레벨이 하단에는 2,000달러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줬을 때는 네. 2,900달러까지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서 하락 추세 안에서의 단기 반등 구간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의 전략 포인트로 또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시청자 반응이 지금 너무 좋은 게 왜요? 아까 비탈릭 부테린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래라 일해라. 이- 노래 따라해 주셨는데 이래라고 했던 비탈릭 부테린이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 자기는 노동요를 불러놓고 노동요를 자기 노동요 불러놓고 자기 매도하신 거예요. 팔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안전 시장의 악재죠. 진짜 이더리움 진짜 대규모 악재가 발생한 건데 지금 2,1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상황인데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살펴봤으니까 XRP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헤드라인, 하이퍼 리퀴드 통합 호재 맞나?인데요. 강 기자, 네. 탈중앙화 거래소 하이퍼 리퀴드와 관련된 이슈 같은데 네. 하이퍼 리퀴드 코인도 발행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를 들여서 인수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히든로드를 기반으로 구축한 기간 브로커리지 플랫폼 네. 리플 프라임의 1일 거래 규모가 수십억 달러로 알려진 탈중앙화 연구 선물 거래소 하이퍼 리퀴드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탈중앙화 금융 기반 파생 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리플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 네. 하이퍼 리퀴드 무기한 선물 거래로 잘 알려지면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온체인 파생 상품 거래소로 꼽히는데요. 네. 하이퍼 리퀴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온체인에 정산되는 거래는 이제 기관에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데 뭐
그래서 다수의 펀드가 지갑 관리나 거래 서명, 디파이 프로토콜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번 협력은 리플 생태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확장을 한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이퍼 리퀴드와 하이프 토큰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어도 XRP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예, 비인 크립토에 따르면요, 하이퍼 리퀴드는 프로토콜 변경이나 중앙화 없이 기관 투자자를 유입할 수 있고 리플 프라임은 접근 통로 역할만 한다. 그래서 소유권과 통제권이 없다. 예,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XRP를 거래나 마진으로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예, 하이퍼리퀴드 거래도 XRP 레저를 경유하지 않고요. 반드시 XRP가 쓰여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이퍼리퀴드랑 XRP 이거를 합치긴 했는데 반드시 XRP가 쓰여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밑진 장사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네, 리플 프라임이 내부적으로 결제 또는 유동성 관리로 인해서 XRP를 쓸 수는 있어도 네. 어떤 측정 가능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이런 지적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디파이 시장의 성장에 편승해서 뭐 리플의 생태계 확장만을 강조하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 리플이 그동안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해왔고 그렇죠. 막 두바이에도 네. 확장하고 있고 어떤 은행 뭐 아프리카 은행에도 내가 네. 했다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포럼에도 뭐 인수를 뭐 세트 뭐 이제 그런 이제 대규모로 해가지고 네. 이걸 발표해서 어쨌든 그런 마케팅을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런 일환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뭐 XRP가 일주일 동안 약 20% 하락한 반면에 하이퍼 리퀴드는 지난 2주간 약 64% 급등한 것도 어떤 리플 투자자들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소식은 XRP의 악재네요. 악재. XRP는 지금 1.4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주 대표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왜 이런 거죠? 늘 이래요. 이 친구가 늘 남들보다 부진한 게 바로 XRP입니다. 왜 이래요, 진짜? 원래 이래요.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남들 되군요. 5% 빠지면 XRP는 유독 더 많이 흔들리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사실 이보다 더 튼튼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너무 열일하고 어제도 제가 리플을 통한 RWA 사례를 전해드렸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리플 맞아요. 레저를 통해서 네. 온체인화하고 있다는 어.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네. 이런 내러티브와 호재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게 바로 이 리플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무려 11% 넘게 급락하면서 1.4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리플의 청산 맵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버리지가 싹 빠진 상황이거든요. 미결제 약정 보시면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관심조차 없군요. 지금 완전히 레버리지가 대규모로 청산되면서 네. 오히려 지금 파생 쪽에서도 투기적인 포지션이 싹 제거가 되면서 일단 뭐 제거됐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인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가 단기 호재. 그죠? 그것이 단기 호재예요. 변동성 없을 수 있는 스퀴즈 안 나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선물 파생 쪽에서의 엄청난 청산 규모가 현물 가격을 아래로 밀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차트적인 관점도 사실 지금 차트가 당연히 안 좋죠.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들이 너무나도 스트롱하고 강한 상태지만 네. 그렇지만 또 저희는 희망을 또 드려야 되는 또 방송이기 때문에 희망 좀 주세요. 이 와중에 제가 강세 시나리오를 들고 왔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10%씩 떨어지고 있지만 네. 리플에 대한 강세 시나리오로 한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1.65달러 선 회복을 해주게 된다면 네. 1.8달러까지는 일단 1차적인 가격 회복은 가능하다. 네. 근데 지금 1.4달러까지 내려가서 사실 1.65달러를 회복해주기보다는 아래 지지선을 먼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늘 좋은 생각만 하자고요. 제가 봤을 때 저 전문가는 리플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1.8달러가 갔으면 좋겠다. 팔려고 자기가 팔려고. 자기 염원, 희망을 말한 거가 아닌가. 그리고 시청자분들 댓글을 보면 또 리또속이냐, 리또속, 리플에 또 속았냐. 네, 맞습니다. 리플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가 1.4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이슈와 스마트머니의 거래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월 5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디움 6.17% 상승 중에 있고요. 아르고 6.88%, 그리고 엔소는 9.65%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 코인 살펴보고 있는데 이 중 주목해 볼 만한 코인 3위에 있습니다. 지금 레이디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네. 레이디움 어떤 코인이죠? 네, 레이디움은 이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이자 네. 덱스라고 하죠. 자동 마켓 이제 메이커 프로토콜로 꼽히는데요. 네. 사용자들이 유동성 풀의 자산을 예치하고 그러면 솔라나 기반 토큰들의 거래를 지원하면서 솔라나 네트워크의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가장 큰 시장 조성자로 꼽힙니다. 네. 네, 최근 시세 변동폭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뱅커가 솔라나 생태계로 영역을 확장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뱅커는 AI와 디파이 기술을 접목해서 AI가 대신 민코인을 만들어주고 네. 바로 덱스에 상장까지 해주는 자동 발행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레이디움을 통해서도 솔라나 생태계에 토큰을 배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예, 앞서서 4년 말 대비 2025년 6월 활성 사용자 수가 81% 감소해서 플랫폼의 활동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만은 솔라나 생태계에서 어떤 밈코인 열풍이 불면서 레이디움이 밈코인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수록 좀 긍정적인 영향도 좀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가 기반이 되는 플랫폼 생태계를 레이1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1을 솔라나로 채택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서 이 탈중앙화를 좀 도와주는 게 이 레이디움이다. 네. 근데 이게 솔라나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밈코인의 주역이잖아요. 네. 근데 레이디움이 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솔라나 지금 거래가 좀 줄다 보니까 레이디움도 좀 미진한. 그런 영향도 있고요. 네. 요즘 AI 에이전트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요즘 AI들끼리 서로 이제 그냥 인간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구경만 하는데 AI가 우리 주인은 나를 이럴 때만 이용해 하면서 맞아요. 되게 그거 예, 좀 그거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네, 그거를 보면서 되게 사람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AI의 어떤 LLM 모델이 그만큼 이제 정말 많이 발전했고 그걸로 인해서 AI가 만들어내는 그런 가능성, 그런 재미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이런 민코인도 좀 그렇게 유행을 타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등하고 있다 지금은.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윤주 대표. 레이디움 지금 좀 오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디엔드의 차트가 지금 게임 나오고 오버. 있습니다. 게임 오버. 고점 대비 무려 90% 하락한 종목이고요. 지금 0.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조금 올랐잖아요, 그래도. 조금 올랐지만 고점 대비 90% 하락한 상황이어서 오른 디엔드. 게 좀 티가 안 납니다. 전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앞에서 레이디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한 전문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네. 하락 3파 마무리 구간이다. 네, 3파의 마무리 3파. 구간이고 네. 마지막 저항을 맞고 이제 끝이 날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그 저항 구간이 0.8달러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0.6달러이기 때문에 0.2달러 정도의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엔드 코인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이디움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코인레이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은 시청자 문의가 있었던 코인입니다. 오늘의 코인백서 보여주십시오. 노미나입니다. 노미나 코인, 강 기자님. 네. 어떤 코인이죠? 노미나는 과거 옴니 네트워크로 불린 이제 디파이 인프라 프로젝트로 이제 꼽히는데요. 네. 지난해 9월 브랜드 리뉴얼하면서 현재는 연구 선물 거래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 엑스텐디드, 라이터 등 네. 여러 탈중앙 거래소를 아울러서 복잡한 거래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터미널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추가적인 파생상품 덱스, 탈중앙 거래소를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이 활용하는 블룸버그 단말기, 되게 각종 경제 지표가 이제 제공돼서 그런 단말기 많이 이제 불들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단말기 역할을 온체인 금융에서 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전통적 금융자산 시장의 파생 상품 거래 기능을 온체인으로 옮겨서 디파이의 접근성과 복잡성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생 상품 거래를 어쨌든 돕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인도닥스에서 옴니에서 놈으로 토큰
토큰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돼서 오늘부터 NOM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이는 이제 노미나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일 기준 덱스 스크리너에 따르면요. 네. 뭐 이제 트렌딩 1위 거래상이 샤크 근데 이제 24시간 기준 시세가 214% 급등했어요. 뭐 이는 타주화 거래소에서 네. 뭐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막 그냥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덱스 시장 거래량도 그런 중앙 거래소에 못지않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덱스 시장의 거래량과 트랜잭션이 반다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미나가 어떤 코인인지 왜 또 이렇게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지 업비트 기준으로 지난달 25일에 70%를 상승했고 그런데 현재 상승분이 또 모두 반납한 상태거든요. 9,77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도 디엔드인가요? 노미나 코인 전망. 자, 이 차트를 보면 상당히 네. 교과서적인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한마디로 네. 그냥 떨어지고 있는 구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를 일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그냥 한탕 해먹고 한탕. 빠진다. 네, 실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됐던 게 작년 10월이었고 네. 최근에도 이제 신규 코인들 위주로,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여러분 펌핑 오시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끼리의 마지막 파리. 펌핑 파리. 펌핑 파리야. 아. 우리끼리 너무너무 굶주리다 못해. 네. 너무 배가 고파서 어. 우리 한 놈씩 잡아먹자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수남의 펌핑이 나오는 것이지. 최근 그런 펌핑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 났었어요. 아. 비싼 거 업비트 두 자릿수 이상씩 막 아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있었는데 네. 아무런 호재나 이슈 기반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입보다는 관망의 관점으로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레이디움과 노미나는 정말 펌핑이 되면 파티일 수 있지만 엄청 하락하면 끝도 없으니까 저희가 이런 코인을 투자할 때는 정말 유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암호화폐 암흑기가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점프를 위한 잠깐의 움크림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락에도 끝은 있을 테니까 저희는 내일 여러분께 도움드릴 알찬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